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수업 잘 강의 들으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들 각각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 원자과 전자, 체외각 전자가 중요하다. 또는 오비탈의 개념, 그리고 팔전자 규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바로 앞에 마지막에 했었던 이런 형식 전화 계산하는 방법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결합 오비탈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눌 건데요. 생각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부분이 약간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거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개념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설명된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시면은 오히려 단순화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이제 나눌 얘기는 이 결합 오비탈과 관련돼 있는 얘기입니다. 결합 오비탈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체외각 전자를 서로 나누면서 결합을 원소와 원소 간의 결합을 만들어내서 분자를 형성하게 되죠. 그때의 결합을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수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수소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뭐 공유결합해서 얘기했을 때 수소는 하나의 체외각 전자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이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이런 형태, 체외각 전자 두 개, 체외각 전자 두 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쵸? 뭐 원자 오비탈의 겹침 현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듯이 s 오비탈은 동그라미로 표현하고요. p 오비탈은 곰분 모양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란 전자들이 결합축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놓여 있는 결합을 말한다. 이 결합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쭉 표현을 했죠. 실질적으로 S오비탈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S오비탈과 P오비탈. P오비탈 모양을 잘 보세요. 옆으로 있어요. 옆으로. 가로로. 겹침으로 또는 P오비탈과 P오비탈의 겹침으로 여기 있는 전자들 간에 이러한 결합이 서로 겹쳐져서 일어나게 되는 형태. 요거를 시그마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그마 결합. 다른 형태의 결합, 이제 파이 결합이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파이 결합이란 P오비탈과 P오비탈 사이의 옆겹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옆겹침. 이게 키예요. 지금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전자가 평형하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시그마 결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옆겹침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제 파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파이 결합 개념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극성 결합이라는 거예요. 극성 결합은 앞 시간에도 약간 힌트를 드렸어요. 공유 결합은 체외각 전자를 공유하면서 안정된 팔전자 규칙을 형성하게끔 또는 뭐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껍데기가 하나인 아이들은 수소,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전자가 형성되는 s오비탈 형태로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내는 결합입니다.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은 그 공유 결합 내용하고는 똑같아요. 근데 이 원소와 원소 사이에도 전자의 숫자에 따라서 뭐가 극성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하나 더 도입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결합에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의 밀도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겨나는 그런 형태를 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중극자 또는 쌍극자가 만들어진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예로 들었던 게 수소하고 산소의 결합이었어요.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고 결합을 할 수 있는 결합이 존재를 하죠. 수소 하나, 산소 하나에 존재하는 전자를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잖아.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산소에는 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소는 플러스의 전하라는 거죠. 원소 내의 전기의 힘이에요. 전자의 밀도가 달라진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그러니까 원자가 결합을 이루면서 이거 하나의 물 분자가 된 거죠. 물 분자 내에 양극과 음극, 쌍극이라죠. 쌍극이 만들어지는 그 경우를 극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중극자의 크기는 이제 대비값으로 D라는 형태로 표현하게 되고요. D 값이 크면 클수록 극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극성은 결합하고 있는 두 원자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 뭐에 의해서? 전기적인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키예요.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극성의 크기가 바뀐다. 근데 음성을 결정하는 거는 뭐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을 띠고요. 그 주변을 돌는 전자는 음성을 띠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기 산소가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게 된 거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극성 공유 결합에서 극성을 만들어내는 차이죠.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있듯이 리튬이나 수소, 이제 수소 간의 결합은 극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수소하고 불소의 경우. 불소가 7쪽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7개를 갖고 있는 최외각 전자를, 리튬은 최외각 전자를 앞쪽이죠, 앞쪽. 하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극성의 차이는 리튬이 음전화가 될 거고, 여기서는 불소가 이제 음전화가 되는, 수소가 이런 형태의 분자 내의 전하 분포를 보여주는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붉은색은 높은 전자 밀도를 보여준다. 이 붉은색 쪽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탄소하고 산소의 예로 비교를 한 건데요.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4개, 수소는 죄송해요. 탄소는 6개, 탄소는 4개, 산소는 6개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결합 쌍극, 양쪽 극에서 산소는 극을, 탄소는 양극을 띠게 되죠. 그렇죠? 여기 있듯이 탄소는 부분 양전화, 산소는 부분 음전화를 띠게 됩니다. 이거를 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극성 맞은 게 아니고 원소와 원소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형성할 때 그 사이에서도 극성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음성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화학 결합을 이루고 있는 두 원자 중 한 원자가 다른 원자와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끌어다니는 힘의 척도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소와 원소 사이에 공유 결합을 이뤘을 때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 앞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쪽이에요. 1쪽 최외각 전자,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 뒤로 가면은 7개예요. 쉽게 이룰 수 있고 하나 쉽게 가져올 수 있죠. 전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교수님, 밑에 쪽으로 가면은 전자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져요. 근데 껍데기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크기가 커지는 거죠.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전자의 힘이 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작을수록 더 강하게 쉽게 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그리고 7쪽으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파울링 전기 음성도 척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 이름을 외우면 좋겠지만 못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기 음성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쪽으로 갈수록 더 강해진다 하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7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껍데기가 작을수록 커진다. 그럼 전기 음성도와 결합 형태를 각각 나눠보면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0.5 이하, 이건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비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극성이 없는 상태. 그리고 0.5에서 1.9는 극성. 그리고 1.9 이상일 때는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큰 거죠. 이럴 때는 아예 이온화돼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A와 CL 1쪽과 7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전자를 가져오고 전자를 주면서 양전화되고 음전화되죠. 이온화가 되는 거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이런 이온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형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성, 비극성 분자 예인데요. 물 같은 경우 전기 음성도 값의 차이는 0.5 이상으로 극성 공유 결합을 물은 형성을 하게 되고요. CH4 메탄이에요. 메탄 같은 경우는 0.5보다 작아요. 거의 극성을 띠지 않는 안정화된 서로 잘 분배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비극성 공유결합이고요. 그리고 HCl 같은 경우도 이 위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형태랑 비슷한 거죠. 염소, 염산. 이건 0.5보다 크고 0.9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을 띠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음성도의 값의 차이에 의해서 어떠한 결합을 만들어낼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0.5 이하, 0.5 이상부터 1.9, 1.9 이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얘기는 공유결합에서 극성이냐 비극성이냐를 나눌 때는 요 범위 안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명. 공명이라는 개념은 저쪽과 이쪽이 서로 주파수가 맞는다, 일치한다 라는 그런 원래 개념인데요. 화학에서는 원자가 놓여있는 위치는 같으나 이 전자의 배열 위치만 다른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자가 위치한 거는 똑같은데 뒤집어진 형태죠. 전자의 배열 위치가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로 화학식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려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두 개로 표현된 게 이중결합이에요. 이중결합의 위치가 바뀌었죠. 근데 이 둘 사이에 원소의 숫자 그리고 위치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전자 배열은 이중 구조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런 형태를 공명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공명 구조는 양쪽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요. 동일하다 이런 형태죠. 이 벤젠골이에요. 벤젠. 벤젠은 이중 구조가 항상 어느 쪽에 가 있든 공명 구조, 동일한 형태로 성질이 동일하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이나 또는 동그라미로 그냥 혼성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젠의 6개의 탄소-탄소 결합 길이는 모두 1.39 옹스트롱으로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은 1.34, 1.3, 1.53, 1.34로 요 벤젠이 갖고 있는 탄소-탄소의 결합하고는 다릅니다. 벤젠은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형태의 공명 구조를 갖기 때문에 탄소와 탄소의 결합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오케이? 놓인 위치는 같고 배열만 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거죠. 원자가 놓인 위치는 같아요. 전자의 배열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자 같고 전자의 배치는 같지. 그래서 공명 구조를 갖게 되면은 분자나 이온의 실제 구조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제 공명 구조는 이제 공명 혼성체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완전한 평형 관계는 아니고 성질도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명 구조가
많이 존재할수록 그 분자는 굉장히 안정된 형태의 분자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공명구조는 서로 이성질체는 아니에요. 이성질체는 원자와 전자 배열이 모두 다른 경우 이제 이성질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원자의 배치는 같고 전자의 배열만 다른 상태. 공명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게 어떤 형태를 공명구조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타내느냐, 자꾸 뭔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명구조 형태 벤젠. 원자의 배치는 같지만 전자의 배치가 다른 그런 형태를 얘기한다. 이성질체도 아니고 평형관계도 아니다. 공명구조 그리게 돼 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는 공명구조에 대한 뭘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얘만 한번 보죠. 탄산이에요. CO3, E-, 탄산 음이온 같은 경우 탄소에 산소 3개 똑같아요. 배치는. 원소의 배치는 같아. 근데 어때요? 이중 구조가 위치가 계속 바뀌죠. 전자의 배치만 달라지는 거지 원소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 다 공명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질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산소와 질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중 결합의 위치만 바뀌고 전자의 배치만 바뀌는 거죠. 원소 숫자가 바뀌었나요? 그대로예요. 이런 형태를 뭐라 한다? 공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명현상의 특징은 전자의 밀도가 한 원자에 몰려 있게 이제 편제 한쪽으로 몰려 있게 되어 있고요. 편제되어 있지는 않아요. 변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전체 분자 또는 이온에 분산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한 가지만 만들 수 있으면은 불안정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정된 그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비편제화. 한쪽으로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해요. 다양한 형태로 공명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비편제화되어 있어서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둘 이상의 공명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자 또는 이온을 일컬어서 공명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명에 참여하는 공명구조를 공명기여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탄산의 경우 이 각각이 다 공명기여체라고 해서 표현을 했죠. 공명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 분자나 이온의 안정도는 더욱 증가한다.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죠. 다음 중 분자의 안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느 것인가? 공명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아이가 첫 번째로 가장 안정한 아이로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공명구조를 말씀드린 이유는 원소와 원소 사이에 저희가 결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공유결합, 그리고 공유결합 중에 극성과 비극성, 그리고 이온화가 쉽게 될 수 있는 원소 간의 결합, 이온결합. 그러면 그 원소와 원소 사이에 결합을 만들어내면은 이제 분자가 형성이 되죠. 그쵸? 분자의 이제 모양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원소와 원소의 결합이기 때문에 원소 사이의 결합의 길이에 따라서 분자의 모양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을 쭉 표현을 한 겁니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 길이는 감소한다. 무슨 의미냐? 오른쪽이라는 거는 아까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쪽이에요. 탄소, 수소, 질소, 수소, 산소, 4, 5, 6조. 최각 전자가 하나씩 더 많아지죠. 결합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음성도 끌리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길이는 짧아지게 되는 거고요. 다중결합이 생길수록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이 결합이 더 어때요?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길이는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같은 족에서 주기가 커질수록 원자의 크기가 증가하면 결합 길이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를 이해하면 되냐면은 전기, 음성도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불소보다는 염소, 염소보다는 브롬이 더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결합 길이는 커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분자 모양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합의 각. 결합의 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소의 결합이 평면 구조가 아니고 3차 구조예요. 결합을 이루어 내는 그 사이의 각도를 얘기를 하고요. 이 원자가 전자쌍 반발 모델이라고 표현했는데 전자 반발력이라고 표현해요. 전자와 전자 사이에 음전하와 음전하니까 서로 어떻게 써요? 밀겠지.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것에 의해서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여 특정 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원자는 전자들이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그렇죠? 산소와 산소가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서로 멀어지려고 하겠죠.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전자의 반발력이 될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것을 뭐라 그런다? 원소의 결합각이라고 하고요. 이 원소의 결합각에 의해서 분자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 첫 번째 결합 길이, 두 번째 결합각. 그 예시예요. 이제 메탄 CH4 탄소에 수소 4개가 결합이 되어 있죠. 각각의 수소가 반발력을 갖고 왜? 가까워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 왜? 안정하고 싶어서. 가까이 있으면 싸우잖아. 안정하고 싶어서 멀어지게 되고요. 그 각도는 109.5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불변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평면의 90도 각도가 아니고 이러한 어떤 형태? 109.5도의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결합각이 90도가 아닌 109.5도를 갖는다. 그 이유는 각 원소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반발력에 의해서 안정화되는 형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모든 원소는 뭘 갖고 있다?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자. 그리고 그 전자, 최외각 전자에 의해서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결합 전자쌍의 반발력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비공유 전자쌍은 말씀드렸듯이 산소에 존재하는 요걸 얘기해요. 비공유 전자쌍이 반발력이 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모양이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개념이죠. 왜? 얘가 미는 거야. 그러니까 각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물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해가 가시죠? 정상적으로는 평면일 것 같은데 평면이지 않아요. 비공유 전자쌍 반발력 때문에 결합의 각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뜻이 결합 전자쌍보다는 비공유 결합이 있으면 더 커지고요. 비공유가 있으면 더 반발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이 이런 식의 전자에 의한 각 때문에 수소 각도가 105도로 줄었죠. 아까 109.5도에서. 그쵸? 질소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죠. 암모니아. 그러니까 이게 107도로 이제 덜 미는 거죠. 오케이?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밀어주는 힘 때문에 원소 사이에 각도가 생기게 된다. 분자의 모양이 원소 사이의 결합 길이, 그리고 원소 사이의 결합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메탄은 109.5도, 물은 105도, 암모니아는 107도, 그 다음에 이제 브롬, 트리플로라이드라고 했는데, 브롬에 불소 3개가 붙은 형태, 120도.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하나도. 오케이? 이게 바로 분자의 결합 각도고, 그것에 의해서 분자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는. 우리가 항상 화학을 배울 때, 아니 원소들이 분자를 형성해서 결합을 만들어서 원소를 분자를 형성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모양이 왜 달라? 하지만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자연계에서 형성된 이러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체외곽에 존재하는 전자에 의한 반발력에 의해서. 뭐 다른 형태들이에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으로 탄소에 산소가 2개 결합된 형태고 완벽한 180도. 또는 여기 있듯이 이제 에텐인데요. 에텐 같은 경우도 에타인 같은 경우도 탄소 하나에 수소 2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3중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평형의 그런 결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 결국에는 결합이 몇 개 돼 있고 전자를 체외각 전자 또는 비공유 전자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결합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제 원소의 결합, 그리고 원소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자, 그리고 분자가 구성될 때 원소와 원소 사이의 길이, 그리고 원소의 결합 각도에 따라서 분자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이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뭘 알 수 있었어요? 화학 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물질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고 어떻게 왜 그 모양을 형성하는지를 원소에 존재하는 전자의 이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거를 그리는 게 루이스 구조식이고요. 오케이? 다음은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힘, 그리고 결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산과 염기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다음에 얘기할 것은 산과 염기예요. 산과 염기의 정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수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산이고 OH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염기다. 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컨셉인데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아레니우스라는 산염기 개념이에요. 산은 물에 용해돼서 물에 이제 용해가 되면은 수소 양이온을 내주는 물질이 되고요. 양이온을 내준다 해서 양성주계. 그리고 염기는 물에 용해되었을 때 OH 하이드록시기를 내주기 때문에 OH 주계 또는 음성 주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물이 분해가 될 때 수소와 OH가 되는데 이 상태를 이제 양성을 주는 애를 산, OH를 주는 애를 염기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기본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진화를 해서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냐? 원소의 얘기를 했어요. 전자. 이게 브른스티드 로우리라는 사람 같이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산은 양성을 주는 화학종이고요. 염기는 양성을 받는 화학종이에요. 주는 애, 받는 애. 양성 주계, 양성 받게. 기본적으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반대니까. 하나 뭘 기억해요? 산을 기억하면 돼요. 산은 아레니우스나 아니면 브랜스 로우리나 똑같이 양성을 주는 수소를 주는 아이는 산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 개념은 OH를 주건
양성을 받건 다 염기가 되는 거죠. 동일한 개념으로 루이스라는 사람, 우리는 대부분 이 루이스의 산염기 개념을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화학에서는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많이 개념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유기화학에서는 원소와 원소의 결합,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 루이스 산염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루이스 산은 전자쌍 밖에고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빈 오비탈을 가진 화학종을 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선자 주계는 루이스 산에 포함이 되고요. 양성자를 준다는 개념은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전자를 받는 아이. 오케이? 반대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루이스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아이. 그래서 여기 있듯이 브랜스티드 로위의 염기는 루이스 염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얘는 양성자 밖이죠. 얘는 양성자 주계예요. 전자가 받는, 전자를 주는. 전자를 받는다는 것은 산. 환원시킨다고 표현하죠. 전자를 주는. 양성자는 받는. 양성자 받게, 양성자 주기라고 표현했어요. 양성자를 주니까 전자쌍, 전하를 받게. 그게 산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산, 염기. 양성자로 표현하면은, 그쵸? 이게 바로 뭐라고요? 루이스의 산, 염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를 주체로 하는 거예요. 전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이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을수록 강산이 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것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는 여기 있듯이 HA가 분리가 될 때 양성자 주계, 양성자 밖에. 수소를 주는 애, 산. OH를 주는 애, 염기. 산은 물에 용해되어 수소 양이온을 내주게 되고요. 염기는 물에 용해되어 하이드록시를 내준다.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고요. 브랜스티드 로위의 산 염기는 물에 분해가 될 때 양성자를 주는 아이. 산, 양성자를 받는 아이. 염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짝산이라고 짝염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염기의 반대는 짝산이고요. 산의 반대는 짝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짝이라는 소리예요. 왜? 산은 전자쌍을, 양성자를 주는 그런 양성자 주계라면서요. 양성자를 줬으면은 양성자를 뺏긴 아이가 있겠죠. 그 아이를 짝염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염기는 양성자를 받은 아이라고. 양성자를 뺏긴 애가 있을 거예요. 그 짝산이라고 얘기하죠. 양성자 주계, 양성자 받게. 산은 양성자를 주는, 염기는 양성자는 받는 화학종이다. 산염기의 예로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HX. X는 뒤에 이제 나올 때 항상 똑같은 개념이 X는 하이드로젠 원소라고 해서 맨 뒤쪽 7쪽을 얘기를 합니다. FCl, BrI. 이거를 외워두시면 좋아요. 순서대로 주기가 증가되는 형태로 위부터 불소, 염소, 브롬, 인, 요오드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FCl, BrI.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산들이에요. 다 뭐예요? 양성자 주는 아이죠. 전자는 받는 아이. 비공유 전자쌍 또는 화이 전자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아이.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건 전자의 여유가 많다는 얘기죠. 파이 결합은 옆으로 겹치는 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아이들은 양성자 뭐야? 받게죠. 전자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자 주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염기들이죠. 루이스산 염기 한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루이스산은 전자쌍을 받는 아이예요. 전자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 오비탈을 가진 화학종이다. 아까 7쪽들 보면은 F, Cl, Br, I 8개 팔전자 규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더 채워지면 돼요. 전자쌍 루이스 염기는 전자쌍 주계입니다. 양성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불소와 염소 등과 같은 아이는 루이스 4는 전자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전자쌍을 받는 아이는 산이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양성자 주계. 양성자가 비록 없더라도 양성자 이제 수소가 대표적인 양성자예요. 전자를 쉽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전자를 주면은 양성자가 되고 받으면 음성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선은 산과 염기의 개념에만 중점을 두세요. 전자를 받으면 산, 전자를 주면 염기. 여기 좀 전에 설명드린 7조 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 쉽게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죠.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짝염기와 짝산의 개념을 한 번 더 얘기를 한 겁니다. 브랜스티드 롤이라는 산염기의 반응의 개념은 양성자 주계, 양성자 받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산은 양성자를 주고 양성자를 받는 애가 있겠죠. 서로 짝꿍이라는 소리죠. 염기는 양성자를 받고 이제 양성자 준 아이는 산이 되겠죠. 여기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산은 양성자를 주고 뭐가 돼요? 짝염기가 되는 거고요. 염기는 양성자를 받고 짝산이 된다. 루이스의 산염기 반응, 전자쌍을 제공한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지금 화학 구조까지 표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전자쌍을 받았어요. 받게. 산. 전자쌍을 주는 아이는 염기가 되는 거죠. 수소는 받았으니까 산, OH는 마이너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쌍 받게, 산. 전자쌍 주게, 염기. 오케이. 그렇게 해서 산과 염기를 표현한 거고요.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을 전자가 많으니까 양성자 결합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친핵체라고 표현하고요. 루이스 염기는 친핵체예요. 그리고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을 양성자가 많겠죠. 친전자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전자체들은 루이스 산은 친전자체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산은 뭐 전자 받는 애잖아요. 염기는 전자를 좋아하는 아이.
얘는 전자를 주는 거죠. 핵을 좋아하는 아이들. 염기는 친액체, 산은 친전자체. 이 개념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우선 산과 염기의 개념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잠깐 끊고 이제 산과 염기의 강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pH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